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5일 수요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식목일인데 마침 또 비가 봄 가뭄 때문에 뭐 여기저기 산불 나고 잘 꺼지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산불이 꺼졌다고 그러네요. 역시 이제 그 자연의 힘이 대단하다. 오늘 비가 오는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에서 비 오는 수요일 날은 주가가 빠진다는 이제 속설이 있는데 오늘은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시장은 그 구인 이직 보고서 우리가 졸트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이게 한 2년 만에 1,000만 명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0.5%를 조금 넘는 그 정도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냥 보합권에 출발을 한 다음에 코스닥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그냥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 최고의 그 관점은 뭐였냐면 과연 이제 지난 고점인 2,500을 이번에는 돌파하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좀 특이했던 게 장 시작 전부터 외국인들이 그 강력하게 그 선물을 매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관도 선물을 상당히 매도를 했어요. 선물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관은 프로그램에서 좀 매수가 좀 끌려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해서 오늘 기관이 좀 샀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조금 결국 끝에 가서 이제 매도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174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3,017억을 샀습니다. 순매수를 하고 개인이 2,764. 개인이 오늘 좀 팔았죠. 2,76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가는 2,495.21포인트, 2,500은 오늘 못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0.59%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합권 출발을 해서 완만한 상승세를 진짜 이건 스테디하게 오늘 하루 종일 그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특히 이제 그 장 초반에 매도 쪽에 섰던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후 들면서 이 매수 우위로 좀 급격하게 바뀌어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 매수 우위를 보이던 개인이 매도 우위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개인이 이렇게 겁나서 막 이렇게 주가를 무너뜨리면서 판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면서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샀다는데 요게 이제 또 숨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기술적으로 보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 기조를 그대로 이어갔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스피는 이번 세 번째인 2,50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174억을 매도한 거로 되어 있지만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SDI, 현대차, 기아, 카카오 이런 것들은 샀어요. 그 삼성전자를 1,559억을 순매수했고 LG 에너지솔루션도 239억을 순매수했고 삼성 SDI는 853억을 순매수했고 현대차는 210억을 순매수했고 기아는 114억을 순매수했고 포스코홀딩스는 202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카카오는 119억을 순매수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한 게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현대차, 기아 이 정도 코스피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건 오늘 이제 코스닥이 무려 오늘 코스닥 종가가 872.36이거든요. 1.77% 상승하면서 끝났는데 코스닥에서는
1696억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기관도 680억을 순매수하고 개인이 2048억을 팔았습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전부 샀어요. 외국인 기관이 전부 사고 개인은 전부 팔았고, 그러니까 코스닥의 상위 랭킹이 그렇게 오늘 움직였다. 이게 이제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섹터를 보면 오늘은 뭐 제약의 날이었죠. 제약 바이오. 정부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에다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 동안 4천억 내외의 투자 계획을 이제 정부가 발표하고 또 14일부터 세계 3대 암 학회가 있죠. AACR. 그게 열리니까 거기에 또 참가하기로 되어 있는 기업들 주가도 또 오늘 움직였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암 정복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죠. 미국에서. 그래서 이거 뭐 암 문샷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 암 사망률을 50%로 낮추는 이제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해서 오늘 제약 바이오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어제 잠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방위산업 관련인데, 루마니아 국방부가 한국산 자주포 구매 승인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이제 나오면서, 그래서 앞으로 2단계에 걸쳐서 2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무기가 그 한 5년 동안 보면은 한 그 수출 증가율이 한 177% 정도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뭐 기대가 된다 미래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의 관련주들이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2차전지가 코스닥의 그 1, 2, 3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를 포함하고 이번엔 LG 에너지솔루션, SDI 이렇게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다 같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뭐 리튬 관련이든지 2차전지 관련된 특수광물도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결국 오늘 이제 시장을 그 특징을 정리하면 바이오가 이제 새로운 주자로 오늘 등장했어요. 과연 이게 이제 얼마나 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만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계속 끌어돈 그 주자인 2차전지 이렇게 함께 움직여서 지수를 밀어올린 날이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뉴욕 시장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졸트라고 얘기하는 구직 이직 그 보고서 이게 좀 그 한 2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7일 날 다시 이제 고용 보고가 나오겠지만 이게 993만 1000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0만 밑으로 한 2년 만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도 63만이 줄었고 건수가 그 팩트셋이 그 전망한 1040만 건보다도 밑에 있어요. 거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랬지만 야 이거 경기 침체가 이제 점점 우리한테 한 발짝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마이너스 0.5% 조금 넘는 부분에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이. 거기에다가
더 이제 겁을 준 건 JP 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은행 위기, 이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으로부터 시작된 이 은행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를 또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번에는 일단 지나간다 하더라도 향후 몇 년 동안 영향을 줄 거다, 이 건이. 예. 그래서 2008년의 금융위기 있죠, 리먼 사태. 그거하고는 좀 전혀 다르겠지만, 현재 위기가 언제 끝날지,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장은 더 경기 침체 걱정하고 이렇게 막닥뜨리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늘 그렇듯이 그 와중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이렇게 예상되고 이러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동결을 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 기대감을 또 시장이 살려냈어요.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이 시장, 금리 동결되니까 시장 안 죽는다, 이제 이러면서 희망을 이제 계속 또 한쪽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장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는 거하고 안에서 움직이는 느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면서도, 야금야금 또 지수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걱정은 이제 걱정인데, 야, 이거 경기 침체 온대, 그러고, 그런데, 근데, 지수가 올라가고 또 차트를 보면 차트가 무너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금야금 올라가니까 사실은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야, 이거 나만 이렇게 넋놓고 있다가 내가 투자 기회 놓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현금, 그동안에 이제 잘 현금 보유 비중 지키려고 그러는 거에 이제 자꾸 손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저한테 하소연을 하세요. 나는 이제 저는 이 주식 투자하는데 문제가 있나 봅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이 손이 말을 안 들어서 이게 자꾸 매수 엔터 누르고 이게 자꾸 삽니다. 이게 참 한심하다. 나는 이렇게들 얘기들 많이 해오세요. 근데 제 생각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죠. 주식 투자가 자기가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생각하고 하는 대로 모든 게 이렇게 컨트롤이 딱딱 되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손해도 안 보고, 손해 볼 때 미리미리 다 좀 준비하고, 나쁠 거에 대한. 근데 주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유튜브 보면 최악의 침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침체가 온다, 이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침체 얘기하시는 이제 이 분이 요새 배터리 아저씨에서 또 스타가 좀 되셨어요. 여기저기 침체 이래니까. 그런데 주식 시장이 참 묘한 데입니다. 주식 시장은요, 이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최악의 그런 침체 상황, 이런 거는 미래예요. 지금이 아니잖아요. 그럼 미래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현실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야금야금 오르고 있는 차트예요. 야금야금 차트가 올라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실과 미래를 가지고 따질 때 주식시장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주식시장은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않아요. 주식시장은 미래는 그냥 닥치면 하자. 약간 그런 스타일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낙관론자가 많아요. 낙관론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낙관을 가지니까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식시장의 대부분의 패턴은 뭐냐면 미래는 걱정하지만 갈 때까지 가보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먹을 기회 줬을 때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하도록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리고 사람이 지금 현실, 보는 현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차트로 확인하잖아요. 아, 그거는 야금야금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팩트죠. 근데 미래에 뭐 분명코, 당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IMF보다 더한 그런 이제, 침체가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미래라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미래에 비중을 두지 않아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막 흔들림을 갖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빠른 순환이에요. 이 빠른 순환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예를 들면 뭐 바이오가 확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난 바이오 주식 한 주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죠. 제일 먼저 난 바이오 주식 하나도 없어. 난 그동안 2차전지가 좋은 줄 알고 2차전지 사놨는데 바이오 주식 하나도 없는데 야 오늘 보니까 바이오 세게 오르는데 저게 막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급등하면 계속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현금 잘 보유 비중을 하고 나는 이제 요 현금은 그냥 들고 간다 이렇게 다짐을 했건만 거기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슈가 순환될 때마다 오늘은 이 이슈가 되면 그것도 조금 사보고 또 그 다음날 되면 이것도 사보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다시 다이소가 되는 거예요. 다시 계좌가 다이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한 여러분이 특별하게 잘못된 게 아니라 누구나 겪는 거고 이거를 겪고 이겨내는 거를 이제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모든 거를 가질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2차전지 올라가는 2차전지가 막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도 현금 보유 비중이 좀 일부 유지하랬다고 다 못 산 게 억울하고 또 오늘같이 또 바이오 오르면 바이오를 진작 사놔야지 되는 건데 뭐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모든 거 다 가질 수 없다. 그냥 내가 선택한 종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 파동과 추세가 살아있다면 나는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약간 주식 투자는 상대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한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여러분이 뭐 뷔페 식당 간 거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예,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이렇게 됐으면 좋지만 여러분 한번 그 이슈가 순환될 때마다 얼마나 많아요. 뭐 방산, 원전, 2차전지 안에서도 많죠. 반도체, 오늘 움직인 바이오, 뭐 태양광, 뭐 이런 거를 여러분이 다 포트폴리오에 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화려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여러분이 잘 이렇게 선택하고 집중을 해서 그 부분이 움직일 때마다 잘 관리해 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뷔페 식당에서야 뭐 접시에 달았다가 생각보다 맛이 없으면 그냥 안 먹으면 치우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그게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현금을 잡아먹고 내가 진짜 움직일 수 있을 때 모두 움직이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을 애초에 내가 생각한 대로 유지하면서 내 보유 종목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매매 원칙대로 거기에 준해서 이거를 운용해 나가면 그게 제일 편해요. 근데 왜 편하다고 여러분 느끼세요? 그게 매매 원칙이에요. 투자 정석이거든. 그렇게 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이거 되면 나 그거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하고 오늘 이제 보세요. 오늘 재미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지수가 가격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이 다 샀어요. 그럼 뭡니까? 지수가 코스닥이 이제 870을 넘어서 막 가고 이제 내일이 될지 내일 안 될지 그건 모르지만 코스피 지수가 2,500을 탁
탁 하고 넘어버리면, 그러니까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인데 내일 막 2510 이렇게 해서 탁 넘어가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공매도 죽는 거죠. 공매도가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 어떻게 해요? 막 사나요, 이제. 오늘도 이제 약간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려요. 오늘도 약간, 공매도 했던 것들이 약간 밀리면서 쇼커버링을 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보니까 빠질 줄 알고 때려놨는데 개인들이 거의 뭐, 죽어라고 사거든요. 그러니까 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은 이쯤 되면 팔릴까 하고 녹여놨던 거 그냥 걷어간 거예요. 숏 커버링 하면서.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서 그런 현상이 개인은 판매되고 기관이나 외국인은 상계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한쪽 구석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가오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거는 어제도 말씀드린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정한 현금 보유 비중을 유지하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매매 원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 이게 지금은 베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황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